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철도 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있는 4번 문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자, 철도의 전철 전력 설비, 열차 제어 설비, 그 다음에 2번 개발 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건설 기술의 개발 및 연구 운영에 필요한 시설, 철도 경영 연수 및 교육 훈련을 위한 시설 쭉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돼요?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아주 치사하고 낚시 문제라고 하는데 언뜻 봐가지고는 답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에 답을 볼까요? 답이 3번입니다. 3번. 3번이 왜 틀렸나요? 책을 한번 볼까요? 책에 뭐라고 돼 있다? 책에 철도의 기술의 개발 시험 및 뭐라고? 연구를 위한 시설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억지 같은 문제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서 마땅하게 출제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단어를 바꿀 게 없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생뚱맞은 문제를 생뚱맞은 거 전혀 시설과 관계없는 걸 갖다 놓게 되면 틀리게 되니까 가장 난해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4번에 있는 어떻게 돼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뭘로 바꿔놓으면 되겠다? 국토교통부령으로 바꿔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내중에 또 한번 제가 대통령령과 국토부령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법에서 뭐 철도안전법도 그렇고 사업법도 그렇고 대통령령이 있고 지금 부령이 있는데 우리는 거의 국토부령이죠. 그렇죠? 그래서 통상 대통령령은 사람에 관한 것,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사람에 관한 것들은 대통령령이에요, 거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에 관한 거? 돈에 관한 거. 자본주의 국가니까 돈에 관한 거는 뭐다? 대통령령이에요. 이건 100%예요. 그러면 두 개가 헷갈릴 때는 우리는 어떻게 찾으라고 저는 얘기를 했었다? 전문가의 냄새가 난다. 자, 이거는 대통령이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이건 전문가만이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한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불응인 경우가 많은데, 우리 법은 현재 공부하고 있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어떻게 돼요? 구조개혁을 하기 위한 저 꼭대기에 있는 법들이기 때문에 장관령보다는 대통령령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세한 내용 외에는 대부분 대통령령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 강의, 하나의 법 강의가 끝나면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 그럴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치사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2번 문제를 쭉 보시면 어떻게 구분해라? 시설을 가나 다를 철도 운영을 위한 거로, 라본은 어떻게 돼요? 완결성 문제로 해서 연계 운영에 줄을 쳐놓고, 그 다음에 마본과 바본은 어떻게 돼요? 기술의 개발, 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그 다음에 바본에 철도 어디에도 동그라미를 쳐놔라? 철도 무슨 연수? 경영연수에도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출제자가 하다 할 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어를 바꾸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 레벨을 높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정도 줄쳐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네요. 자, 여러분 문제 5번, 책의 5번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철도 시설로 옳지 않는 것은 역시설. 그 다음에 쭉 볼까요? 뭐가 틀려 보이나요? 이거죠,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 출제자들, 제가 철도 안전법 책도 쓰고 법책을 몇 개 써보니까 제일 보기 쉬운 게 뭐예요? 부령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무슨령이에요? 대통령령이죠? 그렇죠? 요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은 저는 뭐라고 본다?
금방 제가 출제했던 4번에 출제했던 연구 위한 시설, 그 다음에 철도 경영연수에서 경영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기본적인 문제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출제할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뭐다? 요건 답이죠. 이게 당연한 얘기고. 자, 요게 바로 여러분 책 시행령 2조입니다. 시행령 2조. 어떻게 이렇게 출제하면 되겠죠? 제가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자, 철도를 건설하면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운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한 거라 그랬습니다. 제가 건설 및 유지 보수라는 단어는 다 들어가죠. 요 들어가는 세 개는, 그리고 뭐다? 제가 어디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라 그랬나요? 자, 뭐가 필요하다? 차제가 필요하다.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공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에다? 장비가 필요하다. 요 얘기를 드렸죠. 그렇죠? 요 얘기 뒤에 있는 다른 단어들을 바꾸기는 어려워요. 그럼 이 세 개와 그 다음에 4번을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답은 어떻게 돼요? 답은 이렇게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철도 시설에 대해서 끊어 가지고 생각하고 단어 가지고 장난치는 거,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외에는 어떻게 돼요? 전혀 생뚱맞은 것들의 보기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10문제 가지고 당락을 결정해야 되는 철도 관계법령에서 철도 교통안전관리자 같은 쉬운 문제를 출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자, 이제 3번으로 갑니다. 그럼 2번 철도 시설에서는 한 문제 출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단일 문제로.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3번도 어떻게 돼요? 단일 문제로 출제가 가능합니다. 철도 시설에 대해서 했고, 이제 운영이죠. 운영이라는 건 열차를 사가지고, 그죠? 철도 차량을 사가지고 코레일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전적인 철도청 시절에서의 운영은 뭐였다? 철도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게, 이게 철도 운영이었죠. 그런데 이제 뭐가 됐어요? 공기업화 됐으니까 이건 당연히 하는 거고, 두 번째 뭐를 해서 또 돈을 벌겠다? 철도 차량을 정비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다? 열차의 운행 관리를 하겠다. 이게 뭐예요? 이 열차의 운행 관리가. 열차의 운행 관리가 바로 뭐다? 이게 관제죠, 관제. 그죠? 그래서 관제도 지금 일반 관제, 도시철도 관제 뭐 이렇게 구분되고, 호시탐탐 어떻게 돼요? 국토부에서 이 관제를 가지고 가려고 하죠. 자, 그래서 장비 및 열차 운행 관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철도 시설, 차량, 철도 부지 등을 활용한 부대 사업 개발 및 서비스입니다. 철도를 가장 잘 운영한다는 일본 철도도 사실은 순수한 운행만 해가지고는 흑자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론은 무엇을 잘해야 한다? 부대 사업을 해야 합니다. 철도청도 공사로 처음 전환될 때 여러 가지 정관에다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뭐 유전 개발도 하고 KTX에다가 영화 객실을 집어넣고 여러 가지 관광 열차까지 집어넣어보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부대 사업이고, 특히 영업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용산의 역세권 개발도 그냥 땅만 팔았으면 좋았는데 개발하려고 그러다 실패한 예도 있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서 운행만 해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돼? 흑자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대 사업 및 개발, 부대 사업의 개발 및 서비스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그러면 요건 어떻게 해야 돼요? 충분히 끊어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온다? 요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형태가
자, 바로 이런 겁니다. 철도산업기본법상 철도 운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건 당연히 어떻게 돼요? 고유 업무죠. 여객 및 화물의 뭐다? 운송이다. 두 번째, 열차의 운행 관리를 제가 뭐라고 얘기했다? 관제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 어떻게 돼요? 코레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면 SR이든 다른 회사에 관제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코레일에서 돈을 받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 국토부에서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어떻게 돼?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철도 차량의 정비를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돼? 돈을 벌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철도 운영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철도 회사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철도는 어떻게 돼요?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가 소위 역세권 개발이라는 말을 합니다. 철도 여기 처음 들어설 때는 대단히 외곽지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철도 여기 들어서게 되면 그 주변이 어떻게 돼요?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에 지하철 역세권 같으면 땅값도 오르고 뭐 건물값도 오르고 하죠. 그래서 이런 철도 부지를 활용한 부대 사업, 그 다음에 시설, 차량, 철도 차량 같은 경우도 임대를 하죠. 그래서 요런 겁니다. 그지? 그래서 요 하나, 둘, 셋, 네 개. 이건 아니죠. 정답은 당연히 4번이 정답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철도 운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혹은 조금 더 이제 어렵게 낸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어떻게 돼요? 철도 차량 정비는 철도 운영에 철도 차량 정비가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조금 억지 같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맞출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철도 운영에 철도 차량의 열차의 운행 관리가 포함된다. 이렇게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조금 이제 무리가 따르지만 굳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걸랑요.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철도 차량을 봅시다. 그죠? 철도 차량이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 객차, 화차 및 특수차, 거기에 어디에 동그라미를 쳐놔라?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왜? 낚시를 하기 좋죠. 거기 보면 철도 차량이라 하면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그래서 뭐 본선을 운행할 목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혹은 궤도를 운행할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뭘 운행할 목적으로?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 객차, 화차 및 뭘 얘기한다? 특수차를 얘기합니다. 동력차라는 건 뭐겠어요? 열차가 움직이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 힘을 어디에서? 전기기관차는 전기에서, 그 다음에 내연기관차, 디젤기관차는 내연 엔진에서, 전기기관차는 전동기에서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시험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한데, 그죠?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자, 철도 차량에 속하지 않는 것은 동력차, 특수차, 기관차, 객차, 화차 이렇게 나오면 학생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실제 기사시험에 출제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철도 차량 운전 규칙에서 동력차라 하면 기관차, 기관차라는 건 기관은 영어로 하면 엔진이잖아요. 그죠? 엔진이 달려있는 기관차, 그 다음에 전동차, 그 다음에 동차.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동력차는 엔진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죠? 엔진에서 뭐 외력을 발생시켜 차가 움직이니까. 그래서
동력차의 종류를 다시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동력차 안에 뭐가 들어간다? 맨 앞에 엔진이 있는 기관차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동차고 동차는 동차라는 건 동력 분산식 차량을 동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지하철 차량 같은 경우는 엔진이 어떻게 돼요? 밑에 나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4편성이나 6편성짜리도 있죠, 9호선에. 그럼 4편성이 있으면 4편성에 어떻게 돼요? 뭐 TC카라 그래서 운전 제어실 있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엔진이 있는 데가 있고, 펜터에 연결된 게 있고, 보조장치가 있는 게 있고 해서 하나의 유닛, 하나의 단위, 즉 내량 자체가 밑에 골고루 장치들이 있어서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동차라 그러는데, 동차 중에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면 전동차. 그 다음에 동차 중에는 뭐도 있다? 디젤 동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젤 동차는 철도 차량 운전 규칙에서 그냥 뭐라고 얘기한다? 동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요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철도 차량은 뭐다? 동력차, 객차, 화차, 그 다음에 뭐다? 특수차. 요렇게 돼 있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